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옆에 지금 토레스들 보이세요? 토레스 EVX를 드디어 시승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스튜디오에서 가격부터 디자인, 편의사양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자세하게 우리 윤순영 기자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거는 링크 따로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보시고요. 저는 오늘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차가 진짜 탈만한지, 파워트레인 변화가 충분한지, 그리고 주행 감각까지 본격적으로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토레스 EVX를 타고 도로 위로 나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 차를 처음 봤을 때는 스튜디오에서 처음 봤었는데 도로 위에서 보니까 되게 미래적인 느낌이 든다니까요. 이게 실물은 확실히 그런 세련된 분위기를 많이 담아놓은 것 같아요. 외관은 일단 그랬고 실내에 와서도 그런데 그동안의 토레스를 생각하셨다면은 이거 완전히 다른 차예요. 실내에 앉았을 때 그 개방감이 확실히 더 많이 느껴져요. 토레스 원래 버전에서도 이 대시보드가 굉장히 낮고 짧아가지고 실내가 넓게 느껴지는 거는 같은 부분이었거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공간까지도 더 수납 공간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시야가 앞이나 아래나 옆이나 어딜 봐도 개방감이 진짜 너무 훌륭해요. 이런 게 사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쓴 거랑 안 쓴 차랑 가장 큰 차이점인데,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패키징 구성을 달리해가지고 실제로 느껴질 때는 정말 전기차스러운 요소들로 다시 재배치를 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칭찬할 만한 요소입니다. 잘했어. 지금 타면서부터 그냥 이 고급감도 약간 다른데 기본 토레스보다 약간 한 단계 위차같이 느껴진다 할까요? 만져지는 것들도 되게 부들부들하고요. 여기 스티치 같은 거 넣어놓은 거, 이런 거 실제로 봤을 때 확실히 고급감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처럼 느껴지는 요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가격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옵션 구성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이 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 구성 같은 것들도 굉장히 훌륭한데, 일단 시작 가격이 4,750만 원,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E7 같은 경우에는 상위 트림에다가 옵션을 거의 다 넣어놓은 상태라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표를 붙이고 있거든요. 가격만 딱 살펴놓고 경쟁차를 붙이잖아요? 그럼 어떤 차가 떠오르냐면은 그 기아의 니로 EV가 있고 현대차의 코나 EV가 이 차의 경쟁차로 꼽힙니다. 그 차들은 소형 SUV잖아요. 아무리 패키징을 잘했다고 해도 물리적인 크기에서 오는 그 실내 편의성 같은 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급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 차는 지금 그 급을 넘어서 가지고 가격을 그 차들이랑 똑같이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표를 딱 떼어놓고 크기만으로 봤을 때 기아의 EV6, 현대의 아이오닉5 같은 차들이 이 차의 경쟁차로 꼽히는 차들인데, 물론 토레스 EVX는 여러 부분에서 가격을 절감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들이 있어요.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모터가 앞쪽에만 들어가 있는데 출력 자체는 207마력을 발휘합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의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멈춰 있다가 딱 출발하는 상황에서 진짜 절로 웃음이 지어진다니까요. 기존의 토레스가 가지고 있던 최대 단점이 뭐였냐면은 출력이 약간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변속기가 직결감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차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동시에 반응성이 아쉬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게 토레스의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지금 토레스 EVX 이 전기차 버전에 와서는 이거는 그 단점을 완벽하게 지워냈네요. 이 출력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전기차 버전은 207마력, 내연기관 버전보다 37마력이 올라가 있는 거라서 여기 파워트레인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냥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밟았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이 오잖아요. 이렇게 속이 다 시원할 수가 없다. 그동안 쌍용차 타시는 분들 차가 묵직해서 좋다, 그런 말씀 좀 많이 하셨는데, 파워트레인이 차를 감당하기에 약간 부족한 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었거든요. 이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KG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굉장히 많이 벗겨낸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만큼은 칭찬을 아낄래 아낄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 파워트레인에도 문제가 조금 있긴 있어요. 모터가 앞바퀴에 들어가다 보니까 200마력이 넘는 출력을 달았을 때 전륜구동차들이 보통 나타내는 문제가 토크 스티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토레스 EVX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풀악셀 밟잖아요? 지금 계속 그래. 가속 페달을 꾹 밟았을 때 토크 스티어가 너무 크게 발생한다는 게 안정성을 좀 해치는 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에 좀 해결해 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 차의 주행 가는 거리, 일단 433km를 인증받았어요. 되게 기대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에너지 밀도가 되게 작잖아요. 여기 이 휠베이스 안에다가 이 배터리 이렇게 많이 우겨넣기 되게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73kWh 정도 되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진짜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400km가 넘는 주행 가는 거리를 뽑아냈다.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인산철 배터리에 가지고 있던 우려가 끝난 거야. 근데 인산철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저온주행 가는 거리를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차의 저온주행 가는 거리 333km를 인증받았어요. 보통 리튬이온 배터리가 한 상온 대비 90% 정도에서 인증 가는 거리를 뽑아내거든요. 토레스 EVX는 상온 대비해가지고 한 77% 정도의 저온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평균적인 저온주행 가는 거리인데 저온주행 상황에서도 꼭 상온 대비 비슷한 주행 가는 거리를 뽑아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인산철 배터리는 피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반대로 이렇게 단점들을 지원했을 때는 오히려 인산철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폭발에 굉장히 강합니다. 애초에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충전하다가 화재나고 달리다가 화재나는 전기차들 빈번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인산철 배터리는 그런 데서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 한 10%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80% 이상은 충전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토레스 EVX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00%까지 아무리 충방전을 많이 하더라도 이 메모리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써가지고 차 가격 이렇게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그것만큼 큰 장점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이 차의 무게가 내연기관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 420kg 정도 무거워진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차의 무게가 1900kg이 넘습니다. 아무리 배터리가 무겁다고 해도 이렇게 무게가 많이 늘어나나? 전기차로 올 때 이렇게까지 무게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솔직히 얻어지는 게 있어요. 이 주행 감각 측면에서 바닥을 꾹꾹 누르면서 달리는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토레스 EVX의 주행 감각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내연기관 버전에서 따로 손대지 않고 그냥 무게만 늘어난 듯한 느낌이 들어요. 토레스 기본형을 탔을 때는 약간은 단단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행을 하면서 롤 같은 게 많이 생기지 않았고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지금 토레스 EVX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차처럼 느껴져요. 너무 부드러워요. 일단 지금 이렇게 요철 지나갈 때 이것 봐. 이렇게 바닥이랑 이 캐빈 안에 있는 실내 공간이랑 완전히 그냥 분리시켜 놓은 듯한 그런 단절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게 부드러운 승차감 자체가 대중적으로 더 친화적인 세팅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편하게 탈 수 있는 구성이고, 근데 이게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물러졌을 경우에는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토레스 EVX에서는 이게 약간 물을 지경까지 왔다는 게 문제예요. 저속 구간에서는 이게 괜찮았는데 속도를 조금 높이고 나니까 작은 요철 지나가거나 고속도로 이렇게 회전 구간 같은데 이런 구간 지나갈 때 불안한 감각을 유발해요.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인데 바람이 측면에서 강하게 불었을 때 차가 밀려나가는 그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이게 안정감을 해칠 정도의 물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드럽다, 단단하다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좀 세팅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 보일 정도거든요. 심지어 제가 약간 좀 불안한 느낌 들어가지고 램프 구간을 빠져나갈 때 이 차를 가지고 조금 더 한번 밀어붙여 봤거든요. 그럴 때 이 차의 앞에랑 뒤에가 완전히 따로 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히 부드러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취향을 맞춘 게 아니라 너무 물러져서 불안한 느낌까지 들 지경이에요. 이게 무른 게 어느 정도로 무르냐면요, 이렇게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한다고 해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앞에 저렇게 트럭들이 달리고 있을 때 차선을 갑작스럽게 변경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고 악셀레이터를 쭉 밟잖아요. 이 차는
토크 스티어도 발생하는데 지금 무른 하체 감각까지 여기다가 합쳐지니까 차체가 안정감을 좀 잃어가지고 불안한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거. 운전에 좀 숙달된 사람도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인데 초보 운전자들이 탔을 때는 약간 당황할 수준까지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해결해야 될 요소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데 지금 여기 신겨진 타이어도 좀 한 몫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넥센에 로디안 GTX가 껴져 있어요. 이게 그 차체가 앞뒤가 따로 놀면서 무너지는 과정에서 노면까지도 함께 놓쳐버리니까 차가 약간 롤이 생기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거든요. 타이어라도 제 몫을 해내면은 안정감을 크게 잃진 않을 텐데 저 같으면은 토레스 EVX 산 다음에 이 타이어부터 좋은 걸로 바꿔 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연기관 버전에서 탔을 때랑 약간 다르게 불안감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스티어링 휠 있잖아요. 저 직진하고 있는데 약간 왼쪽으로 틀어진 게 보이거든요. 이 정도 흔들어서는 차가 조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안 들어요. 2023년에 만들어진 신차에서는 이 정도의 스티어링 휠 유격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직진을 쭉 하고 있을 때 보타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의외로 되게 장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소음 부분, 토레스 EVX 타면서 소음 측면에서는 또 너무 칭찬을 아끼고 싶잖아. 심지어 1열 창문에 이중접합 차압유리 쓰지도 않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내부의 소음 정도가 굉장히 정숙합니다. 1열에 앉아가지고 2열에 앉아있는 사람이랑 되게 소곤소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이 엔진이 사라졌을 상황에서는 다른 소음들이 굉장히 크게 들이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노면 소음부터가 엄청나게 크게 억제돼 있어요. 휠하우스에도 흡음재를 굉장히 꽉꽉 채워놨나 봐요. 이 노면 소음만큼은 바닥이 바뀌고 있는 그 재질감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억제돼 있어서 승차감을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의 형상 자체가 되게 각져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속도를 높였을 때 어쩔 수 없이 A필러를 통해서 들이치는 바람 소리가 조금은 들려요. 거슬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시하면 무시가 되는 정도? 이 차의 전반적인 방음 대책은 진짜 너무너무 잘 해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전기차 타면은 멀미 난다고 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회생제동 때문인데, 물론 지금 토레스 EVX도 여기 패들 시프트를 조작해가지고 회생제동 정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탈 때 끌 수 있으면 이거 다 꺼버립니다. 왜냐하면 회생제동이 어줍잖게 사용했을 때는 그냥 가속 페달 떼면은 브레이크를 바로 뻑 밟아버리는 그런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당연히 멀미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회생제동에서 물리 브레이크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질적이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제가 이 토레스 EVX를 타면서 회생제동을 다 꺼놓고 탈 수 있는 비결이 이 과정이 되게 매끄러워요. 이게 의외로 전기차를 오래 만들어왔던 브랜드들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내기가 쉽지 않은 영역인데, KG 모빌리티는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빚어놨다는 거는 되게 잘 해낸 영역이에요. 전반적으로 토레스 EVX를 정면으로 관통하는 게 가성비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할 때 이 차의 기본 가격이 4,75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심지어 전기차 보조금을 더했을 때는 3천만 원대 중후반까지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KG 모빌리티가 되게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 요즘에는 되게 까다로운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일단 맞춰져야 되고, 그리고 V2L 기능 같은 것들도 갖추고 있어야지만 온전히 보조금을 다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훨씬 더 강해졌어요. 심지어 사전 계약했을 때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내려가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토레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파워트레인의 굼뜬 감각이었거든요. 전기차 버전에 와서는 완전히 해소가 됐다는 거, 이게 일단 이번 시승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장점이에요. 이것만 해도 일단 이 차를 이 돈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배터리를 중국산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를 넣었다고 말이 많았지만 사실 그것도 마냥 깔 수가 없는 게 그 덕분에 가격을 많이 낮출 수 있었고,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400km를 훌쩍 넘겨버렸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장점만 남겨놓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모로 패키징을 굉장히 잘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뭐 주행 느낌 측면에서 하체가 조금 너무 무르다는 면 때문에 볼멘 소리를 했지만, 그것도 이 가격을 대입했을 때는 많은 부분 상쇄를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편의사양은 뭐 빠지는 게 있나요? 지금 이 차 E5 완전 기본형으로 사더라도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반자율 주행 기능도 전부 다 알차게 들어가 있거든요. 한 4천만 원 언저리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전기차를 요청을 해봤을 때 가장 먼저 말을 할 수 있을 차가 이 토레스 EVX 같거든요. 코나 EV나 이런 것들은 소형 SUV다 보니까 그 실내 공간에서 가져오는 단점이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토레스 EVX가 딱 지금 가려운 곳을 긁어준 그런 상품으로서 잘 기획돼서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주행한 거리가 110km 정도를 주행을 했거든요. 고속도로 구간도 꽤 많이 달렸고, 그랬을 때 지금 킬로와트 시당 5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뜨네요. 이 차에 인증받은 전비가 딱 이거랑 똑같이 나와요. 복합 전비가 5km를 달릴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지없이 달성을 해내요. 솔직히 오늘 이것저것 테스트한다면서 좀 밟았던 구간도 많고 고속도로 구간도 꽤 많이 끼어 있어가지고 그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게 안정적으로 마크해내는 걸 보니까 이 주행 가는 거리 부분에서는 확실히 여러분들의 걱정이 없어질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비까지 딱 알아보고 나니까 이 차는 내연기관 토레스보다 파워트레인 진짜 완전히 좋아졌어요. 승차감은 너무 물러. 그래서 일상적으로 타기에 되게 편한 차 같습니다. 누구한테 추천해도 욕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는지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